쉬는 시간에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 하면 아까 두 가지 옵티마이저를 연속해서 섞어서 쓴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나를 쓰고 그게 끝이 났을 때의 웨이트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니셜 포인트로 해서 두 번째 옵티마이저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와서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공간이면 뭐 인풋이 x고 y, 근데 시간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x에 y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시간 축에 뭔가 다이나믹하거나 트랜지언트한 시간 텀이 있다, 그리고 2차원 문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뿌려야 되는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는 거라서 그닥 페이버릿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배운 핀으로 했을 때 그 다이나믹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 시간의 함수다라고 하면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저렇게 3차원 t를 한 축으로 하는 3차원 공간에 뿌려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유체의 이런 뭐 어떤 그 실린더가 됐던 이 특히 유동을 보고 싶을 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메쉬하고 또 동일하게 포인트를 뭐 이렇게 랜덤하게 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잘 알고 왠지 여기서 뭔가 좀 복잡한 비헤이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주위에 데이터 포인트를 좀 더 덴스하게 더 이렇게 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그럼 여기서 그 이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될 테니까 여기에 조금 더 근사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메쉬에서 했던 거랑 개념적으로 같은 이 데이터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릴 때도 여기서도 이런 기법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할 그 지금까지 여기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쪽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직스는 피직스고 데이터 우리가 뭐 측정을 했다고 치죠. 그 데이터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여기 관련돼서 제일 논문 중에 좀 딱 그 맞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빔이 있었는데 뭐 바이브레이팅을 하던 뭔가 이런 그 변화가 있었다고 치죠. 그랬을 때 그냥 순수하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핀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센서를 달았다고 치죠. 뭐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센서가 10개. 그럼 그 값을 측정을 하겠죠. 매저를 하겠죠. 이런 피직스도 있고 그랬을 때를 보면 요 그림이 제가 보기엔 제일 저희가 원하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드리븐만 보죠. 데이터 드리븐만. 물리 모릅니다. 데이터 드리븐이니까. 물리 모르고 요쪽이 센서의 개수예요. 센서의 개수가 커질수록 에러가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만 보면 에러가 줄어들겠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센서의 개수가 줄어들면 데이터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에러 또는 어프락시메이션을 잘 못하게 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물리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봐야 돼요. 센서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피직스가 있기 때문에 에러는 뭐 비슷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핀에.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 일례로 뭐 제가 예를 들어 저희 학생들 지도하고 논문 쓸 때 이런 경향을 보이는 플랫을 항상 마지막에 넣으라고 해요. 핀의 장점이니까. 센서가 줄어드는 거를 피직스가 컴펜세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항상 나와야 되고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를 할 거냐 하면 그 유체 문제를 그대로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제가 이 CFD를 그냥 핀으로 푸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 요거는 CFD 이렇게 제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CFD. 우리가 그냥 이거는 정답이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방금 핀으로 풀었던 핀을 PD 솔버로 봤을 때 요런 정도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CA 학회를 가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인공지능을 써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데이터 드리븐이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오냐면 CFD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값을 읽어와요. 그게 데이터잖아요. 이건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계속 저희가 CFD에 인공지능을 접목했었습니다. 핀을 생각 안 했을 때는. 자, 그러면 그냥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근데 이 110, 5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CFD에서 뭐야 랜덤하게 가져왔다고 치죠. CFD에서 랜덤하게 좌표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냥 피직스 모르고 5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딥러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딥러닝, 데이터 기반. 문제 없죠? 그러면 데이터를 줄이면 결과가 당연히 에러가 커지겠죠.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5만 개에서 한 3,000개, 4,000개로 줄였어요. 의도적으로 순수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걸 이제 실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보시면 데이터에다가 콜로케이션이에요. 콜로케이션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했냐 하면 요만큼의 데이터는 우리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랜덤하게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CFD 아니면 요 라인을 따라서 센서를 달았다고 칠게요. 그냥 그런 상황을 그냥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실험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진짜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측정이 됐겠죠. 그걸 그냥 CFD에서 요렇게만 가지고 왔다고 치죠. 요걸 가지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학습한 게 요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뭘 할 거냐면 요 데이터 플러스 나머지 부분에 랜덤하게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리고 거기는 물리식을 따르는 핀을 따라라. 말이 되죠? 그러면 요거 데이터 포인트는 같습니다. 여기에 물리가 더해진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줄였어요. 3,000개에서 600개로 줄였습니다.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줄어들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치면 성능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핀 또는 콜로케이션 뭐도 좋습니다. 동시에 고려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더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실험까지 못해서 그걸 그냥 CFD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걸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고, 결과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다 어그리를 할 것 같고, 가야 되는 방향도 맞다고 어느 정도 동의를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콜로케이션 포인트 뿌려서 하는 건 했고,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한 100개, 한 300개 있다고 치죠. 100개, 400개 있다고 치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딩을 할 때, 코딩을 할 때. 아이디어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코딩을 할 때, 예를 들어 100개씩 포인트가 있고, 우리는 요거는 정답도 알아요. CFD에서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또 강제로 따르게 해야겠죠. 또 그것도 로스 펑션에 넣는 거죠. 또
그것도 최소화해라. 그것도. 막 자꾸 이렇게 막 붙는 겁니다. 로스 펑션에. 네,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는 코드를 보여드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PINN을 이제 콜로케이션 포인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데이터도 추가하는 그런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CFD를 한 거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 HTML 파일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이제 그 데이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저희가 입력이 x, y 그 좌표고, 그 아웃풋이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그 x, y 좌표에 대한 거를 observe x로 지금 변수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거,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압력에 대한 거를 이렇게 observe y로 넣어 두었고, divxd에서 이제 얘네를 다 그 마치 바운더리 컨디션처럼, 디리셸레 바운더리 컨디션처럼 넣어주려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x, y 좌표에 대한 거랑 그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압력에 대한 거를 이렇게 포인트 셋 BC로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bserve U, observe B, observe P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 로스를 구성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앞에 예제랑 동일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데이터 구성이, 일단 학습을 좀 돌려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인덱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운 받으셔서 열어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들에 대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U velocity, X방향 속도만 이렇게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통 딥러닝에서 학습이 잘 된다고 하면 랜덤하게 뿌린 게 가장 학습이 잘 될 것입니다. 랜덤하게 이렇게 뿌렸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답과의 로스를 구해서 딥러닝을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텐데, 사실 실제 어떤 걸 뭐 계측한다고 했을 때 절대 랜덤하게 계측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유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고, 뭐 제 판단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풀리 디벨롭이 됐는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서 여기가 풀리 디벨롭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흐르는 곳에 위에서 센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습된 거를 보면은 아담이랑 LBFGS 두 개를 이제 또 연달아서 학습을 한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게 딥러닝 관점에서 상당히 예측을 잘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라인을 다 넣어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풀리 디벨롭 되면은 유동의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당연히 딥러닝은 잘 맞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사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 부분에 없기도 하고 이쪽을 맞춰야 되는데 이쪽은 또 외삽 형태처럼 되기 때문에 잘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려서 걔가 이제 PD 로스를 수렴한다면은 이 부분에 데이터가 없어도 유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개수를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4군데만
뭐 센싱을 했다고 뭐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면은 당연히 더 잘 안 나오겠죠. 아마 여기는 예측을 잘 할 텐데 이 사이는 이 정도 간격은 인터폴레이션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나중에 이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콜로케이션 포인트로 이제 그 거버닝 이퀘이션 따르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데이터까지 들어간다면은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데이터를 근간격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 간격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집니다. 그 만약에 이쪽에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이제 1렛을 저희가 유니폼하게 준 거는 잘 예측을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1렛은 뭘로 줬는지 얘는 전혀 이 딥러닝 모델은 전혀 예측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주는지도 딥러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딥러닝에서 랜덤하게 다 뿌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위치도부터 랜덤하게 라틴 이용해가지고 선택하는 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치를 뭐 라틴 큐브 이용해가지고 뭘 이용하든 간에 랜덤하게 이렇게 선택하는 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랜덤하게 넣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실제에서 랜덤하게 측정을 안 하니까 이제 좀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스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이 끝났는데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스몰 데이터로 하면은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쪽에는 당연히 이쪽의 개형을 따르려고 하겠죠. 여기엔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드리븐은 얘가 잘 학습을 했는데 저희가 지정해 준 그 네 군데만 따라가고 그 사이는 다 인터폴레이션 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데이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도 학습을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 4개의 지점에 데이터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사이를 순전히 얘가 데이터만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버닝 이퀘이션을 따르도록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들어가서 거버닝 이퀘이션 따르도록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그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콜로케이션이 필요한 부분 뿌려서 더 성능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이렇게 로스 웨이트라는 걸 주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더 강하게 걸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이제 더 적게 걸리지만 얘를 보완하겠다. 데이터로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PD 로스가 보완을 해주겠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이 다 돼서 이제 아까 그 4개 지점에 데이터만 가지고 콜로케이션 포인트 뿌렸을 때 이제 뭐 개형이 CFD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체에서 그 PINN과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보셨습니다. 네.